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차만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새벽 6시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건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힘을 내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 진짜는 곁에 조용히 머문답니다. 진짜는 곁에 조용히 오래 머물더라.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하거든 그런 오해한 채로 내버려 두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모해야 하는 그런 감정이 오히려 아깝다는 거죠. 자신에게 보이는 것만을 보고 상대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자신의 경험만을 철석같이 믿고 상대의 경험은 들어보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매사에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왜곡해서 듣고 제멋대로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득하려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붙잡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설득할 필요 없고 붙잡을 필요 없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요란하지도 않고 호들갑스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응원해주고 그런 지지해주는 사람, 진짜는 그렇게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오랫동안 머문 사람입니다. 뭐 공감이 되나요? 공감 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잘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성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소문만 무성했던 두 번 접는 그런 폴더블 폰, 이 폴더블 폰 실물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고 중국의 화웨이가 삼성보다도 앞서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삼성 제품 베끼기에 급급했던 중국이 삼성을 제치고 트리플 폴더블 폰 세계 최초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중국 플랫폼에서도 그 화웨이 CEO가 사용 중인 트리플 폴더블 폰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사진에는 그 CEO가 태블릿 크기의 폴더블 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화면 크기는 약 10인치로 추정이 됩니다. 리차드 CEO는 앞서서 화웨이 트리플 폴더블 폰이 5년간의 개발 끝에 마침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은 휴대전화 사용 방식을 혁신할 뿐만 아니라 사용 사례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펼치면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9월 중에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가격까지 나왔습니다. 가격까지 중국 IT 매체들은 2만 위안 정도 다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트리플 폴더블 폰은 그 메인 디스플레이가 두 번 접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화면이 총 세 부분으로 나뉘죠. 3면 대화면과 두 개의 힌지로 구성이 되고 뭐 지그재그 그런 형태로 병풍처럼 접히는 스마트폰이에요. 첫 번째 화면에서 이용하던 그 운영 체제랑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폴딩 상태에 따라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화면까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폴더블 폰을 완전히 펼치면 그 화면이 넓어지죠. 태블릿 역할을 합니다. 해외 IT 매체에서도 그래요. 트리플 폴더블 폰은 향후 태블릿의 역할까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하죠. 화웨이는 시장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임에도 분명히 얇은 형태의 기기를 선보일 것이다 기대합니다.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삼성을 제치고 트리플 폴더블 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아직은 시장성은 없는데 세계 최초라는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삼성은 역시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을 개발 중인데 빨라야 2025년 등장할 것 같아요.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 수요가 크지 않은 데다가 화면의 내구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아요. 삼성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 출시 이후로 줄곧 폴더블 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국 소비를 앞세운 삼성, 참 중국의 그 화웨이가 올해 1분기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을 제쳤어요.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35%네요. 삼성은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6랑 폴드 6를 내놓으면서 1위 탈환에 시동을 걸었는데, 하여튼 소비자 요구사항을 발빠르게 제품에 담아내는 방식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거라고 하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그 증시를 주도하던 AI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AI들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죠. AI 기술주는 상반기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 이에 따라서 AI 버블론에 대해서 그 논쟁이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8월 7일 날 반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을 했고, AI 사업 그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기술주 하락을 이끌었죠.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지난 8일 날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1.7%, 3.4% 떨어졌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5.08% 급락을 했죠. 98.9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그 엔비디아는 전고점 대비 한 달도 안 돼서 한 20%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1%가량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이상 급락을 하고, 지난 5일에는 대형 기술주 주가가 급락을 해서 시총이 1,000조 원 넘게 증발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AI 거품론 확산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기술주 패닉셀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죠. 일단은 세쿼이아 캐피탈인가요? 여기서 6월 보고서 보면은 AI 투자 대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을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3년 대비 8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AI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골드만삭스는 AI와 기술 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혁신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전망을 합니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는 28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은 AI 거품론을 잠재우는 거죠.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면 또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일의 설계 결함과 출시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 속에서 중국의 샤오미가 눈에 띄네요. 약진하는데, 샤오미 스마트폰은 국내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서 세계 양대 스마트폰 기업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빼앗고 있어요. 삼성과 경쟁사 애플을 잡기 위해서 프리미엄폰 시장 중심으로 공략하다가 중저가폰 시장을 중국에 내주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샤오미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점유율을 늘렸네요. 대표적인 시장은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인도입니다. 인도. 올 2분기 인도에서 점유율 18.9%, 삼성전자가 18.1이니까 삼성을 제꼈습니다. 지난해 2분기 비교하니까 삼성의 점유율이 0.3% 하락했네요. 샤오미는 3.9% 늘었고, 중남미에도 비슷합니다. 중남미 시장 올 2분기 점유율 19%인데 모토로라 제치고 2등으로 갔네요. 최근에 1년간 이 지역에서 출하량이 460만 대에서 620만 대로 늘렸네요. 보니까 삼성은 점유율 30% 1등을 지켰는데 지난해 비교하니까 점유율이 4% 줄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신경을 바짝 쓸 것 같습니다. 고가폰도 중요하지만 중저가폰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